네, 미국 증시는 경제 지표 그리고 중요한 엔비디아의 실적을 앞둔 상태로 관망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심조심 가고 있을 때야말로 더 모멘텀들이 중요할 텐데요. 오늘도 모닝 뉴스에서 미리 보셔야 될 뉴스 6개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9월에 체코에 갈 예정인데요. 지금 관련해서 원전 기업 쪽에서 한수원의 발목을 잡는다. 이 체코와의 원전 고리가 약간은 좀 악재로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 알아보고요. 그리고 두산 쪽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순탄치 않은 모습입니다. 두산 그룹주와 관련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금양과 관련해서는 이 리튬 쪽과 관련해 인도 지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벽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모아보겠습니다. 오늘도 6가지 소식들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에 환율이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종목별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항공주, 전기가스업 관련된 종목들은 오르고 있는데 수출주들에게는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측에서 한수원의 원전 수주에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체코 반독점 당국에 진정서를 내게 되면서 한수원을 최대치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ENS, 이 대형 에너지 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지 오늘 합병 주주총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발행 주식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금감원이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서 2차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3개월 이내 관련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잭팟이 터진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휴스틸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사우디 스틸파이프의 지분 가치가 2천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고 하는데요. 이대 주주로서 어떤 이득을 얻게 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금양이 인도 릴라이언스 그룹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인도 진출에 대한 교두보를 확실하게 하는 가운데 리튬이나 광산 개발까지 함께 추진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6가지 소식들 함께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는 환율과 관련된 소식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서 연일 관련 종목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환율 관련 종목들의 희비가 뚜렷하게 펼쳐졌는데요. 대표적으로 항공주들이 좋았습니다. 항공주들의 경우에는 환율 수혜를 톡톡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여행에 대한 수요를 또 자극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 또 유가와 관련된 부분들도 진정될 수 있기 때문에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티웨이 항공은 7% 정도 급등하는 모습들을 기록했었고 진에어는 어제 9%까지 크게 급등하면서 11,08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뿐 아니라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한진칼까지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지난 24일 잭슨홀 미팅 기조연설에서 금리 인하를 시사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달러 가치가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변동한다면 항공사 실적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연료비의 감소기 때문에 항공사의 연료비가 기존 예상치보다 2%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달러 결제 비중이 큰 정비비나 리스료, 공항 관련된 비용 감소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 섹터가 원화 강세에 대한 수혜를 크게 얻었습니다. 원화 강세 수혜와 더불어서 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기에는 함께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건설주들 역시나 환율 하락 수혜 기대감에 함께 상승하는 흐름들을 타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좋지 않은 쪽도 있겠죠. 바로 수출주들인데요. 실제 어제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수출 관련 기업들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었고 최근에 수출로 인해서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화장품주들의 경우에도 어제장은 낙폭이 좀 나왔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체코 원전과 관련돼서 수출 모멘텀들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원전 기업 한국 기업이 이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수주의 회방을 놓기 위해서 체코 정부에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웨스팅하우스 측이 현지 시간으로 26일 체코 전력공사가 한국수력 원자력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한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서 체코 반독전 사무소에 진정을 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전이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현지 공급업체에 제공하려는 원전 기술을 체코 측에 이전하고 2차 라이선스를 제공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한수원의 APR-1000과 APR-1400 원자로 설계는 웨스팅하우스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2세대 시스템 80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웨스팅하우스만 자사 기술을 수출하는 데 필요한 미국 정부의 승인을 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함께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웨스팅하우스 측에서는 만약에 AP-1000 원자로 대신에 APR-1000 원자로를 도입하게 된다면 미국 기술을 불법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체코와 미국에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를 한국에 수출하게 된다면서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중재 결정이 2025년 하반기 전에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정부에 문제를 제기한 데는 한수원을 최대한 압박해 분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웨스팅하우스의 태클 소식이 계속 연일 들러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된 기업들 일단 원전 쪽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우건설,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전산업에 대한 영향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또 주주총회가 크게 열리죠. 바로 SK이노베이션, SKENS 대형 에너지 공룡기업의 탄생을 앞두고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합병이 오늘 판가름 날 예정인데요. 양사 간 합병계약 체결 승인 안건이 이번 임시 주총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일단 최대 관심사였던 양사의 합병 비율은 1대 1.1917417로 정해졌는데요. 여기서 합병은 주총의 특별 결의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발행 주식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 안건이 통과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된다면 오는 11월 매출은 88조 원, 자산은 10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에너지 기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양사의 합병을 놓고 국내외 의결권의 자문사들의 의견들을 보시면 조금씩 엇갈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ISS와 글래스루이스, 한국 ESG 연구소 등은 이 재무구조 개선 등을 이유로 찬성 의견을 권고한 반면 서스틴베스트는 합병 비율이 일반 주주에게 불리하다면서 함께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대 주주인 국민연금 역시나 주주가치 훼손 우려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업계에서는 SK 측이 상당한 우호 지분을 확보한 데다 국민연금의 보유 지분이 굉장히 낮은 만큼 합병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 관련해서 SK이노베이션까지 주가 흐름 연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합병을 기다리고 있는 한 기업이 있죠. 바로 두산그룹주인데요. 금융감독원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켓 합병과 관련해서 증권신고서를 다시 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두 번째 정정 요구인데 두산그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의 합병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에 대한 증권신고서에 대해서 2차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요구한 배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두산로보틱스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증권 신고서에 대한 제출이 철회가 될 수 있다는 점 볼 수 있겠고요. 앞서서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 간 인적 분할과 합병, 두산밥켓과 두산로보틱스 간 포괄적인 주식 교환을 통해서 두산밥켓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 자회사로 이전하는 사업구조 개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적자 기업인 두산로보틱스와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두산밥켓의 합병 비율 자체가 거의 1대1로 동일하게 평가를 받았다는 측면에서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좀 거센 상황인데요. 관련해서도 기업들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두산밥켓과 두산로보틱스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개별 소식도 함께 살펴보시죠. 신한그룹의 계열사라고 볼 수 있는 휴스틸이 보유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파이프 업체가 있습니다. 사우디 스틸파이프라고 하는데요. 지분 가치가 지금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가치가 2배 이상 오르게 되면서 휴스틸에게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휴스틸이 지고 있는 이 SSP의 지분 가치는 16.37% 정도로 2천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분 가치는 2022년 말에
말에는 503억 원, 지난해 말에는 1,042억 원을 기록하면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SSP는 사우디 파이프 업체인데 사우디 증시에는 2009년 8월 정도에 상장을 했습니다. 출범 당시 휴스틸이 12억 원을 출자해서 지분 16.37%를 확보하기도 했었고 현재는 2대 주주로 회사 경영에도 함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휴스틸의 박훈 사장이 SSP 이사회 멤버로 주요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휴스틸은 배관용 파이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파이프에 대한 생산 능력은 세아제강에 이어서 2위인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관련된 지분 가치에 또 부각이 되면서 휴스틸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어제 시간에서도 휴스틸이 상하가에 갈 만큼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기록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4,54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보신 대로 시간에 두 번째 종목에서 금양도 큰 폭으로 함께 상승했는데요. 금양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이번에 금양이 인도 릴라이언스 그룹과 손잡으면서 인도와 글로벌 시장에 대한 교두보 진출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금양이 지난 24일 사상구에 소재한 본사에서 인도 기업인 릴라이언스 인프라스트럭처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MOU를 통해서 양사는 2차 전지, 전기차, 리튬, 광산 개발까지 다양한 분야 내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금양과 MOU를 맺은 릴라이언스 인프라스트럭처의 최고 경영자 아닐 암바니는 아시아를 대표하고 있는 거대 기업 릴라이언스 그룹의 창업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룹의 에너지라든지 통신, 유통산업 분야에서도 인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릴라이언스 인프라스트럭처는 금양이 국내 최초로 4695 배터리 개발에 성공하자 향후에 인도 시장의 전기차 확대에 따른 미래 에너지 관련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번 MOU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과 인도 간의 협력 활동에 대한 확대도 함께 논의한다고 하고요. 2차 전지와 관련된 협력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금양 주가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시간에서도 6% 정도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확인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뉴스였습니다.